제가 알바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망한 줄 아는 거예요. 거기서 망했네? 근데 이거 확실히 일본 여자가 바람을 진짜 많이 그래서 피는 정말 무례하시네요. 잘 나가는 미디어 그거라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어떡하죠? 더 흐른다. 한국 UCC의 대통령 디컨터 선생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우님. 감사합니다. 그 게스트 최초로 맥주를 사오셨기 때문에 네네. 저랑 동우님은 좀 맥주 마시면서 예, 음주 예. 팟캐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드세요. 이런 바이브 환영입니다. 근데 이거 아까 김 터지던데 안 터지겠지? 저희가 어우, PPL은 못 받았. 오! 역시 디컨터의 오. 그의 컨텐츠는 마르지가 않아. 호르씨 이거 후식 좀 갖다 주세요. 어떡하죠? 더 흐른다. 닦아줘. 아, 닦아주세요. 닦아주세요. 화이트 원. 흰색 거품이 나와버렸네. 어쨌든 좀 축축하게 시작하네요. 아, 예, 오늘. 축축한데요, 오늘? 분위기 축축할 예상입니다. 재정비 하시고 예. 치얼스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맥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치얼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디컨터님, 제가 영상을 본 게 있는데, 1년 동안 금달을 하셨다고. 그래서, 근데 사실 저희가 금달에 대해서 핫토픽이죠. 핫토픽이에요. 저희가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네네네. 그거에 대한 그 이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또 경험이 어떠셨어요? 그때 그 영상 보니까, 전혀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금욕을 하면 많은 지금 유튜브에 있는 영상 중에 뭐 정신이 맑아지고 자기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하는데 그런 분들 제가 봤을 때는 다 딸을 하고 있지 않았나. 딸딸을 치고 있었다. 일단 저는 시작한 계기가 금딸을 하자 이게 아니라 네. 제가 미국에서 잠깐 그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식당에서 이제 보통 설거지 닦으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하면서 너무 이제 매일 일하고 힘드니까 아예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 거예요. 한 2달간. 근데 그 2달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때 인지를 한 거예요. 나 생각해보니까 지금 금욕을 하고 있네. 그럼 이왕 한 거 내가 한번 1년 동안 한번 해보자. 그럼 난 어떤 사람이 될까? 네. 해서 그냥 되게 호기심에 시작한 거였습니다. 60일도 무료로 쌓였겠다. 그냥 해보자. 이런 가능성이 있었군요. 네. 그렇죠. 네, 무료로 쌓였으니까 해봤는데 진짜로 그냥 시간이 좀 더 생긴다는 확실히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좀 여유 있게 그 행위를 하려면 그래도 1시간 정도는 위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시간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쉐이크핸드보다는 네. 이제 시청각 감상을 하면서 그렇죠. 스카우팅? 네, 그렇죠.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하면서 그런 시간이 1시간 정도는 필요했는데 대신 그 시간은 없으니까 뭐 그 시간에 제가 다른 걸 하겠지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제 인생을 위해 아름다운 일을 하진 않았던 거예요. 더 자던가 더 놀던가 예, 그랬던 거라서 크게 저한테 뭐 영감을 주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달 그리고 또 금란물 이게 계열사가 좀 나뉘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그걸 2개 다 하신 건지 음란물도 아예 안 보고 자유행위도 일절하지 않고 이런 방향성이었는지. 네네. 금난물을 해야 금딸이 되기 때문에 그쵸. 네, 둘 다 끊었죠. 근데 별 효과는 없었다. 그렇죠. 뭐 남자다워진다. 뭐 테스토스테론 뭐 그게 네, 올라간다. 눈빛이 달라지면서 여성들한테 인기가 높아진다.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이성 교제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니, 해야 돼요. 근데 그 실제로 육체적인 좀 베네핏, 신체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는 사람들은 저보고 그러면 몽정은 어떻게 했냐. 그렇네요. 근데 제가 그냥 다음날 아침에 그냥 조금 축축해졌던 적은 있어도 막 오라지게 막 1년을 참는다고 막 어느 날 몽정을 막 왁 하진 않더라고요. 뭐 제 신체가 잘못된 건지 나도 모르겠는데. 태어 나왔다. 그렇죠. 이제 그 정도는 있었고. 그리고 그걸 한다 그래서 뭐 이제 몸이 건강해진다는 따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무슨 뭐 신체가 막 이렇게 막 잘 돌아가고 이건 모르겠어요. 차라리 운동을 하는 게 낫지. 그러면 이게 딱 1년을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중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1년 차쯤에 뭔가 전혀 효과가 없네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유달로 가진 건지가 궁금하네요. 그걸 함으로써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죠, 전. 그럼 뭐죠? 그냥 자신과의 정신수행이에요, 정신수행. 오. 이게 뭐, 내 육체 뭘 위해, 전 애초에 그런 데이터도 몰랐고, 그냥 저의 그냥 참을성을 테스트? 하는 그냥 그뿐이었습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는 그뿐. 그러니까 정신적인 수행, 난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오케이. 네. 그래서 그걸 하고, 1년을 애초에 목표로 했고, 그거를 이제 끝나는 날, 그냥 오라지게 그냥, 빠바방. 네. 했죠. 기쁘게 했죠. 네. 오.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좀 약간 근데 사실은 그 야동을 보는 행위가 제가 보기에는 네네. 사실은 조금 아예 떳떳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그게 어쨌든 뭔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그 관음이 있잖아요. 남이 하는 걸 보면서 뭔가 내 스스로 그렇죠, 그걸 그렇죠. 시뮬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금 1년 뒤에 어쨌든 그 유달로 돌아가시고 네. 약간 다시 현타가 오고 그러진 않았나요? 제가 가장 최근에 본 게 한 2주 전인데, 네. 예. 너무 기뻤습니다. 생각보다 이 텀이 길진 않네요. 그렇죠. 그냥 살다가 굉장히 여유로운 어느 날, 그냥 하죠. 예. 그의 딸딸이론 잘 들었네요. 근데 준호 씨도 뭐 네. 금딸 한다고 그때 한창 뭐 몇 달 정도 갔던 것 같은데 오. 어느샌가 그 소식이 사라졌네요. 그때 이제 저는 제가 가장 오래 갔던 거는 오메가랑 저랑 오. 5만 원 빵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 그랬었나? 그 작년인데 어. 그게 이제 거기서 먼저 지는 사람이 5만 원 내기 해가지고 저희가 그 5만 원 내기를 했는데 그게 5만 원도 5만 원인데 이게 그거를 그 지고 인정해서 5만 원을 보내는 그 행위가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카카오페이에서 50000을 입력해서 맞네요. 송금해야 되는? 그게 보는 게 그거 하기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그래서 상하죠, 저희가 진짜 아무래도. 한 3-4달을 갔어요. 와. 근데 진짜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뭐지 이거? 너는 안 했나 보다. 아니 그건 아닐 텐데. 이게 왜냐면 나는 너무 샤파에 기억하고 있거든. 그때 당시에 그거. 네. 근데 이게 그때 우리는 그 성생활은 해도 된다였어요. 그러니까 섹스는 괜찮았는데 이제 자위는 안 된다. 그때 근데 관음은 안 된다. 관음은 안 된다. 이게 그거였는데 사실 뭐 그때 나도 여자친구 없고 너도 없었어가지고 그냥 서로 와. 그러다가 제가 이긴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5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없나 봐요. 패배를 기억에 삭제해 버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뭐 근데 저도 이제 야동을 굉장히 오래 안 보고 있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몇 달 갔었던 것 같은데. 한 거의 6개월 야동 안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3개월에서 한 네네네. 6개월 정도 막 세지는 않았는데 야동을 보면은 이게 그 성에 대한 그 관념이 워낙 안 좋아지는 그게 너무 느껴지고 실제로 그 야동을 볼 때 그 나의 뇌가 좀 녹는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도파민이 그러니까 막 이게 막 하면서 제가 막 뇌가 막 과부하가 되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진짜 그리고 이게 안 보다가 보면 또 특히 이게 그 충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거를 내가 정말 하면 안 되겠다. 아예 마음을 먹고 하다가 요즘은 근데 또 금요일 저녁이 되면 너무 피곤해지고 이게 막 이게 스트레스를 풀고 싶으니까 이게 근데 뭐 하는 게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보통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성욕에 막 차가지고 이걸 해소하고 싶다 요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말입니다. 상당수는 공허함에서 딸딸이를 치게 돼요. 약간 어떠한 연결을 위하거나 그럴 때 근데 그 특히 연애 초기에 네네. 만약에 내가 진짜 짝사랑하는 여자와 만나가지고 아, 정말 진짜. 행복한 데이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과 연결이 완전 충족되는 내가 경험을 했어. 그럼 집 가서 야동 안 봅니다. 왜냐면 이미 그런 연결성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뭔가 일하고 돌아오거나 뭐 다른 사람 친구들이랑 술 먹고 좋은 시간 보내고 집에 딱 돌아왔을 때 혼자 누워서 나를 직면할 때 그때 이제 바로 맞아. 사파리를 키죠.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인코그니토를 킬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네. 그 금요일 저녁에 모든 이제 다 끝났어 일이. 그 공허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수준의 그래 이제 일주일 끝났다 이건데 또 막상 컨텐츠가 없으니까 사실 그 공허함이 있어요. 그 외로움.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런 느낌. 뭔가 금요일 저녁인데
뭔가 하는데 또 막 나가기도 귀찮고 맞아, 그렇다고 맞아. 내가 뭐 하는 것도 없잖아. 술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담배도 안 피고 이러니까 그래서 각 몇 번은 내가 몇 주가 있었어요. 이 텀이 한 번은 그래서 이게 막 극충동이 올라오길래 그냥 운동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운동을 했어. 몇 주를 한 2주 정도를 그냥 운동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살짝 다시 근데 또 다시 또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조금 그런 거에서 좀 덜 민감하신 편인가 봐요. 1년 동안 제가 보기엔 안 보면 나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없었던 걸로 봐서는 그냥 만족감은 있죠. 내가 결국 또 나를 이겨냈다. 뭐 그런 게 있죠. 그런 정신적인. 근데 개인적인 챌린지를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항상 매년 뭐 그런 게 있어요. 작년은 10kg 빼기였고. 네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대신 이제 채널을 걸죠. 그런 좀 스릴을 힘들었어. 작년은 그래서 10kg 빼기. 네네. 다행히 성공해가지고 지금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목표가 있나요? 올해는 이제는 진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턱걸이 10개 하기가 목표예요. 한 번에. 네, 제가 태어나서 한 개를 못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턱걸이 하는 사람들이 좀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턱걸이 10개를 좀 하면은 그래도 이번 연도에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획 하나 해보기. 그거는 이제 요즘 인기가 많은 것들 중에 막 애들이 막 야차룰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UFC도 인기 많고. 네. 그런데 전 또 싸움을 못 해요. 중학교 1학년 때가 마지막 싸움이었는데 그때 패배했나요, 승리했나요? 그때 제가 선빵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선빵 필승인 극한의 확률인데. 그때도 져가지고 그래서 저처럼 이제 싸움 못하는 유튜버나 이런 분들과 어떤 그 옛날로 치면은 막 족밥 싸움이 재밌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영상화 시켜보고 싶은 게 올해 목표 중에 또 하나 그럼 있어서. 뭐 격투기를 실제로 수련하시는 건 아니고. 안 해야 전 웃기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좀 격투기 상대 중에 요즘 물색 중인 분, 콜라웃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뭐 만약에 성사만 된다면 뭐 그분한테 뭐 신뢰할 수 있지만 네. 뭐 과로사님이라는 훌륭한 분들 그 죄송합니다. 이지파이신데? 과로사. 근데 요분이 요즘 특수부대 훈련받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할 이유가 그런 분들이 일단 할 이유가 전 없다고 생각해요. 메리트가 없잖아요. 갑자기 뭐 제가 뭐 한다고 해서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분. 한번 이제 나락을 경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면 그래도 이 거래를 응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좀 부활해 이걸 써요. 오징어 게임인데? 아니 뭐 다른 분들 잘 나가는 분들이 해줄 이유가 제가 생각해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이제 또 로드 FC에서 싸우신 벤츠. 이 사람 오킹 씨 사진을 요분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저분도 너무 이제 감사하죠 하면 왜냐면 뭐 충분히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 네네네. 네, 그리고 로드 FC 최근에 이제 벤츠님도 싸움을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분은 싸움을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신 분이긴 해서 모르겠는데. 요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유도 선출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 영상 자체를 시도해보는 게 목표라서 저도 뭐 상관이 없죠.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좀 어쨌든 예상된 상대는 과로사님이나 체급이 아무래도 좀 신동훈님보다 낮은 그런 분들을 물색하고 있는. 나락을 갖고 나보다 마른 사람들을. 아니, 높아도 됩니다. 진짜 높아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 상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싸움이랑 전혀 연관이 없던 사람. 오케이. 네, 그런 분들을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그럼 턱걸이는 지금 이제 7월 달인데 예. 5개는 지금 와야 되거든요. 몇 개까지 오셨는지. 근데 제가 6월 말에 네. 이제 드디어 1개를 성공했습니다. 6월 말에 한 개. 근데 이게 0개에서 1개가 어렵지. 아. 1개에서 또 10개는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헬스장도 다니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풍채가 조금 좋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키가 이제, 크시, 근데 키 큰 사람들이 이게 사실 턱걸이 하기가 더 어려워. 네, 살을 무게가 있다 보니까. 살을 또 좀 더 빼야 되고 네네. 네,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준호 씨는 턱걸이 몇 개 가능합니까? 저 지금 운동 안 시게 돼가지고, 근데 저도 턱걸이를 못하는 게 너무, 어떻게 말하면 좀 컴플렉스여가지고, 한때 그때 했을 때 한 3, 4개 정도? 3, 4개. 어, 그것도 3, 4개 대단한 거예요. 정도까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거기까지 끌어올리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네, 진짜 왜냐면은 대단한 뭐, 그런 그 이제 그 어시스트 머신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맞아요. 막 엄청 하고, 진짜. 좀 막 보면은 여기서 그냥 매달리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데드행? 여기서 그냥 맞아. 요걸만 올리기. 요거만 시작했다가 진짜 여기서 어려워요. 또 요 정도 올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그 하는 게 있더라고. 네. 아, 근데 최근에 뭐 어떤 한국 군인이
풀업 기네스북 세웠던데. 맞아. 나도 맞습니다, 봤어. 맞습니다. 11,000 몇 개인가?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요분을 한번 그 초청을 해가지고 수업을 한번 받아보는 거 유튜브도 어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유튜브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그 이분이랑 그 야채하루를 한번. 그거는 쉽지 않을 수가 근데 있어요. 11,700개라. 근데 나는 이거 보고 굉장히 뿌듯했어요. 어. 왜냐면 한국 남성. 아, 그쵸. 군인. 예. 맞아. 약해 보이기 쉽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글로벌 알기로는 이미지. 전 기네스북 홀더가 이 뭐 24시간 안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한국인 할아버지 분이셨어요. 아, 뭐 그것도 맞아. 그래? 좀 마르신 맞아, 분인데 맞아. 공원에서 맨날 해가지고 되게 뭐 한 번에 몇 개인지 네. 24시간 안에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기네스북 진짜 레코드를 갖고 계시다. 대단해. 그래가지고- 이분이. 네, 저 맞는 아니 거네, 저 밑에 기네스북 옆에 저 사진. 그치. 그치. 그 밑에 중간에 요분. 그 아마 한국인일 거예요. 네, 맞네. 이분인데 한국인들이 좀 턱걸이가 강한가 봅니다. 그러게. 네. 집념인가, 이거는 그냥? 네. 손바닥에 까져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로. 네네네. 이번에 하신 분들 막 손가락 다 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612회다 한 번에. 아이고. 한 번에. 예. 아무래도 좀 경량급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아까 저분은 완전 그 떡대가 장난이 아니던데? 근데 이거는 한 번에 62회 하는 거랑 이건 24시간이기 때문에 정신력의 문제가 클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면 아무래도 좀 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예. 군대 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디컨터님이 벌칙으로 군대를 가셨습니다. 맞아요. 그거 봤습니다. 아, 그게 또 상당히 이슈가 돼가지고. 근데 그때도 그게 크게 생각 안 한 게 남들이 다 군대를 가는 나이였어요. 그때가 제가 22살 12월 달에 갔는데 다른 이제 프로그램에서 뭐 기획이 왔어요. 뭐 이게 룰렛을 돌려서 벌칙이 걸리면은 뭐 이렇게 실행하는 컨텐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그거를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군대 가야 돼서 저거 못하겠다고. 군대 가려서 그 컨텐츠를 못하겠다. 예. 아, 예. 근데 농담처럼 이제 거기서 그러면 그 벌칙도 남자 PD님이 군대 가게 놓고 실제로 걸리면 그때 가세요. 근데 저도 그래서 크게 부담 안 되고 그럴까요? 그럼 가도 돼요. 그래서 걸렸을 때 간 거예요. 근데 걸렸을 때 느낌이 좋지만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하필 이게 걸려? 이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려서 근데 뭐 친구들은 사실 22살 12월이면 그거보다 더 빨리 가니까 보통 사실 뭐 마음의 준비는 사실 돼 있긴 했죠. 네. 음. 저는 좀 큰일 난 것 같네요. 왜요? 거의 뭐 이제 28, 29인데 군대를 아직 안 가가지고. 댓글에 있더라고요. 뭐 네, 광고는. 내년에 입대. 프리 오메가? 근데 군대가 양반인 게 그 쿠쿠쿠루에 가슴에 똥이라는 문신을 하신 분도 있어요. 있죠. 네. 똥 글자. 똥 그- 글자가 크게 가슴에 있어. 궁서체로 그리고 부모님이 사실 보시기에는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뭐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어린 나이에는 이제 쿠쿠쿠리 뭐 영원할 거고 뭐 친구니까 할 수 있어 이런데 맞아요.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뭐 해체가 되고 뭐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하지만 저 똥문신은 평생 남아있는데 영원하죠. 그걸 볼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 분이 좀 성함은 제가 모르겠지만 네.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닌가. 지민님인가요? 아닌가요? 네. 네, 준수 형이고 네. 정말 문신은 여러분 진짜 신중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니까요. 똥문신이 준호 씨도 문신 조금 있지 않아요? 저 있죠. 네. 근데 뭐 저는 똥은 아니어가지고. 똥문신 아니다. 똥문신은 아니어가지고. 아. 저는 그래도. 근데 이게, 문신은 그냥 뭐, 저는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짜증이 나가지고 했던 그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뭐 부모님이나 많죠. 문신하면 안 된다. 이거에 제가 특히 좀 하고 싶을 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었던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네요. 그 말하시는 것처럼 이걸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진짜 근데 해본 사람들 입장으로서 이게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고 해야 돼요. 더 생각하고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지 말라 하고 하면은 이게 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들리지가 않아. 오히려 더 하고 싶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 요즘에는 저는 이레즈미가 그냥 저희 한국인은 영원히 깰 수 없는 그 양아치의 상징적인 문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이레즈미 하는 분들이 이제 더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오. 아유, 어떻게
이 나이까지 저 안 지우고 음. 아이를 철없이. 낳고 아니 철없이는 아닌데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레즈미 다른 문신은 좀 키치한 문신 많잖아요. 그런 문신은 좀 저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GD 문신 이런 거. 예. GD 송민호 문진 네, 이런 거. 네. 아니면 서양인들이 하는 이레즈미는 또 보기 괜찮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UFC 선수를 보면은 이레즈미 하는 선수 많은데 이상하게 그 동양 그 야쿠자 그 간지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레즈미 하면은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그 사회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걸 네. 유지하는 오히려 좀 정통성이 있어 네, 보인다. 이제까지 버틴 걸 보니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우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막 그냥 막 지워지는 것도 아닐 거예요. 아프잖아요. 돈이 엄청 많이 네. 들은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네. 어쨌든 문신은 저는 좀 반대네요. 네. 문신 있으세요? 저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어. 좀 같이 뭐 온천도 못 가고. 아, 애로사항이 그렇죠, 많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네. 나도 일본을 그 가기 전에 사실 캐나다에서 많이 그러니까 했었어가지고 그때까지 생각을 못했어. 한국에서 살아서 일본 여행도 가고 했으면 이거에 대한 불편함을 조금 인지는 했을 거야. 그죠. 근데 일본은 진짜 불편하긴 하더라고. 그쵸. 그 시선이 있죠, 확실히. 그 최근에도 갔을 때도 아, 그때 그냥 우리 목욕탕 갔을 때 그 썰 있잖아. 계속 막 가리고 다니고 막 수영장도 못 가고 아, 수영장을 아예 못 가. 그 수영장 뭐 일본 수영장 갔는데 막 할머니들 막 그 막 에어로빅 하고 이런 데 있잖아. 예, 예, 예. 그런 데서도 이제 아예 못 들어가게 하고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 시부야에 있는 도조 사우나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저랑 이제 준호랑 사우나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 일본에서 이제 거기 또 그 센토 문화가 굉장히 발전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도조 사우나를 도전하러 갔는데 준호가 이제 허벅지에 손바닥만한 문신이 있습니다. 아하. 근데 전혀 뭐 트레트닝한 그런 건 아니고 네. 무슨 디자인이죠? 그냥 좀 더 그냥 클래식? 그냥 네. 서양 클래식 태양, 이런 거. 태양 뭐 이런 네. 거요. 예. 어. 좀 자연을 담은 문신인데 그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안 된다고요. 그 이제 붕대를 갖고 와가지고 와. 붕대를 이제 붙여주면서 허벅지를 문신을 가려야 된다. 이랬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혼혈이었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반 백인 반 일본인 혼혈이었는데 웃긴 게 이제 그걸 해주면서 근데 사실 자기도 문신이 있다라는 거야. 아하. 사실 문신이 있는데 이 시스템 자기도 좀 그러니까 고치고 싶은데 지금 어쩔 수는 없으니까 직원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껴주는데 대신에 구글 리뷰에 별점 3개를 주면서 이거는 고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라고 피드백을 달라고까지 했어 그 사람이. 그래서 좀 되게 재밌는 분이긴 했어요. 문신인들의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네요. 그분도 조금 그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인 것 같아요. 내부자였네요. 그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럴 좀 수가. 미안해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예. 네. 어. 지금 또 오사카 거주하고 계십니다. 오사카에 올해 4월까지 제가 한 1년 반 정도 어학교를 다녔습니다. 소데스까. 아 근데 일본 대학을 또 네, 근데 영어로 수업을 해가지고. 국제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이 친구.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뭐 졸업을 데이오 해야 대학교에 되는데. 네. 1학년 뭐 한 3학기 다녔나요? 2학년 1학기 하고 이제 한국 갔죠. 그래도 대단하죠. 네. 이 어학교랑 그 대학은 다르죠. 그쵸, 그쵸. 근데, 근데, 예. 네. 일본 그 가시로겐 좀 계기가 뭐예요? 왜냐면 그때 알기로는 뭐 학교를 다니시느라 네. 유튜브 활동을 맞아, 좀 맞아, 맞아, 못하신 맞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유튜브는 어쨌든 계속 그 경쟁이고 계속 뭔가 세련된 뭔가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뭔가 경쟁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어를 하나 하면은 제가 그렇게 스마트한 이미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내가 만약 언어를 하나 뱉으면 외국어를 하나 뱉으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갔다 온 거죠. 1년 반 유학 비자로 갔다 왔죠.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게 거기서 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거기서 뭐 사실 언어 배운다 뭐 한다 하면은 또 알바를 해야 일본어도 좀 더 듣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최고는 이제 알바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오히려 언어를 배우려고 알바를 하신 거군요. 그죠. 언어의 목적이 가장 어이 맷 두 번째 캔을 까기 두 시작했습니다. 번째 Cheers, bro. 에이, cheers. 네. Korean beer. 켈리. 근데 이게 어쨌든 얼굴도 인지도가 있으시고 유튜브도 이제 사실은 대형 유튜버신데 100만이 넘습니다. 네, 이걸 안 하고 나 일본 가서 아르바이트 해야지. 요 립으로 가기가 조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는지. 근데 그게 제가 그 약간 그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 병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오려고 하는 이유도 섭외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오. 여기 오면은 멋있는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맥주를 사오셨나? 아, 그럼요. 약간 루즈한 이미지 아. 연출하려고. Matt. Cheers. 맞아. 네. 이 시청자들은 어, 제가 네. 누구랑 짠하는지도 모르지 않아요? 저기 맷 씨가 뒤에서 맷 세컨 대표님, 캔을 마시고 있습니다. 켈리. 그럼 오늘 패션도 조금 신경을 쓰신 건가요? 이거 목걸이 어제 샀어요. 이거 여기 때문에. 진짜로? 근데 엄청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10,000원짜리 샀습니다. 오. 잘 샀습니다. 어쨌든 좀 이 계기로 쿨해지기를 그럼요. 기원합니다. 네. 오. 근데 SPNSTV 이미지가 그 정도였나요?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근데 되게 그냥 멋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제가 했을 때는 오. 뭔가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철학 동아리 같은 느낌이에요. 오. 네, 그런 뭔가 그런 인재들이 음. 그 공부 쪽 말고 진짜 막 인생은 뭘까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저도 막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오. 제가 이제 멋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두 분들은 또 멋을 추구할 때 또 커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돈 욕심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사실 뭐 엄청 궁금했던 요소긴 하죠. 네. 이거는 뭐 금융계에서 일하신 조 대표가 정확하게 디렉션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면에서 이게 멋과 돈의 그 그렇죠. 멋과 돈의 야마랑 돈의 이 밸런스에서 어떻게 잘 찾아야 되는지. 근데 사실은 뭐 진짜 이런 거에서 이제 정통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게 공통 질문이긴 하거든요. 네, 많이 멋이랑 봤어요. 돈. 예, 왜냐면 봤어요. 우리의 실제 고민이긴 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 그래서 좀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인 것도 있기는 합니다. 맞아요. 인사이트를 들으면서. 그리고 저도 되게 그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제 동우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보고 하면서 돈 욕심이 진짜 별로 없으신 분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돈 욕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뭐 벌써 저희는 돈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많아요. 저희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제 광고도 막 받고 싶고 막 예. 사실 그런 게 되게 있어요. 사실 이메일로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네, 이메일로 저희가 공격적으로 영업도 먼저? 하고, 네, 오. 먼저 저희 좀 해주세요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동우님은 우리 내 컨텐츠에 이게 광고 넣는 거 이런 거 지향하지 않는다. 요런 게 또 있으시더라고요. 지향해야 되는데. 네. 아니, 원하는데 그냥 완전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멋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밸런스를 전 조절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저한테 돈을 투자하는 건데 제가 느꼈을 때는 딱 봐도 저한테 투자하는 만큼 못 가져갈 것 같은 것도 있어요. 광고주가. 그쵸. 네. 그래서 그걸 다 솔직하게 말해. 제 구독자도 만족하지 못할 것 같고 저한테 주시는 돈만큼 광고주도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가 항상 거의 보통 멘트예요. 근데 그게 사실 비즈니스계에서는 굿 딜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득이라고 보는 거죠. 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죠? 이건 굿 딜인데. 이거는 그쵸.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네. 사실 길게 봤을 때는 뭐 좋지 않는 팩티스일 수도 있죠. 왜냐면 그게 소문이 또 더 빠릅니다. 소문이 빠르고 어깨가 이게 좁기 때문에 저기 음. 넣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 요런 이제 레피테이션 쌓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쵸. 골치 아프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너무 싸게 하지 말라는 이제 주변인 분들의 조언은 있습니다. 너무 싸게 하면 그것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단가. 소문이 난다고. 그래서 쟤 5만 원 해준다. 태권도 10만 원이면 뭐 해주더라. 걔 좀 멋있다고만 해주면 해주더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예 안 한 지가 한 2년 정도 그 롱펌 영상에 대해서 광고 안 한 지가 협찬도 다 합쳐서 2년 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의 먹방 시리즈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해가지고 그때 돈을 싹 벌지 않았나라는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때도 제가 또 이제 그 예술가병이 거의 나 머리를 자르셔야 될 것 같아요. 투블럭으로. 말기 사기여가지고 네. 아예 대기업이면은 제가 해요. 아예 대기업이면은 어차피 뭐 큰 돈 중에 나 하나니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맥주 광고였는데 그런 거는 이제 왜냐면은 오히려 큰 회사일수록 뭐 가이드라인은 크게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광고 의뢰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좀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광고가 들어왔을 때 내 자유를 조금이라도 방해하면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욕망의 먹방은 이게 이건데 여기서 갑자기 이게 B를 하라고 하면은 좀 어떤 요청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맛이 있는지 없는 애초에 시작부터 음식이에요. 음식이면 제가 이거를 내가 먹어보고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의 시스템은 그거부터 잘려요. 왜 먹는다고 하는 거? 맛없으면은 맛없다고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걸 저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게 이 광고를 할 거면 저는 그냥 이걸 무조건 맛있다고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그러기가 정도? 싫고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부족함마저도 하지 말아달라. 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게 싫은 거죠. 그게 뭔가 딜을 처음에 보낼 때 그런 식으로 왜냐면 직설적으로 말을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받아보고 싶습니다. 해서 네.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 이러면은 보통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는. 왜 그러지? 그냥 자신이 거기는- 없나 맛에? 거기는 그냥 자기들 리스크 거. 면에서 이게 뭔가 네. 어쨌든 100만 명이시고 이제 그 시리즈 자체가 엄청 사실 크다고 한 그런 게- 프로젝트를 그런 게 뭔가 있죠. 망칠 수가 있는 수준의 정도 이제 영향력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네. 했다가 이렇게 되는 그 리스크가 너무 큰 거지. 네. 돈까지 썼는데 네. 그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좀 꺼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도 SPNSTV는 전담 광고도 오픈입니다. 네. 담배 다시 좋죠. 전 다음에. 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연락 주십시오. 네스티바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 저는 좋죠, 그 안 그래도 최근에도 다른 아는 형이랑 이 얘기를 했는데 어. 이제 뭐 그 형은 디자이너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금융 쪽에서 온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를 이제 할 때 안경을 치켜 세우고 코를 닦으며 저는 이제 뭔가를 프로젝트나 뭔가를 진행을 할 때 네. 이게 안 되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냥 그 된다라는 게 저의 입장에서 뭔가 이게 성공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 프로젝트면은 그 시작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 이거가 얼마나 좋든 안 좋든 그건 사실 둘째치고 내가 이게 성공적으로 내가 이거를 마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가장 큰 오. 그 중요한 팩터여가지고 안 되는 건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지 않는 거면은 내가 굳이 이게 뭐 얼마나 열정이 있든 간에 돈을 얼마나 많이 주던. 그러니까 돈을 주면은 오케이지. 왜냐면 이제 뭐야 그럼?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되는 거는 하는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무리 내가 해도 뭔가 이걸로 커리어를 만들 수가 없어. 기회가 안 생겨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취미로만 두고 그냥 딱히 하지 않는다. 일에 들어갈 때. 그치. 오케이. 근데 이제 그 형은 이제 어쨌든 아티스트고 디자이너다 네네네네. 보니까 조금 더 그 굉장히 큰 브랜드를 운영하는 형인데도 와. 그 자기 아직 그 디자인 철칙이나 이런 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구린 거 아직 만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더 잘 팔려도. 근데 나는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막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재밌는 게스트인데 뭐 대중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그런 게스트들 있잖아요. 굳이 그쵸. 뭐 네임 하지 않더라도 뭐 그렇게 이게 1만 이하 영상 찾아보시면 그분이 있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이게 좀 대립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뭔가 우리의 디렉이랑 꽤 있죠. 그 대중이 원하는 그런 거에서. 근데 이런 그 대립 구조가 발생할수록 나는 그 제작자는 더 정교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게 했는데 이게 안 되네 했을 때는 계속 더 정교하게 이 둘이 오버랩 하는 것만 타겟을 하게 더 정교한 앵글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게 안 됐으면은 그냥 그럼 얘네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나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이 겹치는 부분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 그거를 바라보고 뭔가를 계속 제작을 하는 거죠. 와, 기가 막히는데. 예. 감사합니다. 멋있는 사람.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뭔가 저도 만족할 수 있고 또 시청자들도 다 좋아할 수 있고 또 광고주들 막 원이 또 하나가 더 늘 수가 있잖아요. 광고주까지 잡고 우리도 잡고 대중까지 잡고 뭔가 이 세 개의 그 중앙만을 어떻게 보면 불사에만 계속 던질 수 있도록 정교함을 키우고 싶은 거지 나는. 근데 그게 사실 뭐 말로는 너무 쉽죠. 이게 네네네.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이제 그냥 계속 뭐 시도를 해보고 뭐 이게 했을 때는 이게 좀 더 이쪽이었네 했다가 뭐 좀 더 이쪽이었네 하면 이거는 그냥 완전히 광고주만을 위해서 했던 거였네. 아직 우리가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런 이제 데이터 포인트를 쌓이면서 그게 많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이걸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에도 이게 여기서 어느 정도에 갈 거라는 거에 대한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조금씩. 이번 편은 좀 더 요 중간에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이번 편은 좀 더 우리를 위한 거였어. 라는 이제 그 디렉이 조금 더 생기다 보니까 네네네. 뭔가를 이제 업로드를 할 때도 그냥 마음이 편한 거죠. 이거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이제 그게 뭐 100% 항상 일치하진 않지만 그거가 이제 맞으면 맞을수록 좀 더 제작자 입장에서 좀 더 기분이 좋다. 아니, 컨설팅 좀 한번 받으셔야겠어요. 네. 근데 마인드셋이 대단한 너무 분이네. 자신감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직까지 저랑 공감을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유튜버나 뭐 이런 분들 중에서 저는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만 살짝 긍정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할 때, 난 못해. 내 주제, 여기까지 이미 너무 대단해. 난 일찍이 못했어야 됐는데 이러고 대신에 이제 마지막에 내가 지금 뭔가를 만든다면 후회하지 말자. 이 마지막에 긍정을 딱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서 하는 타입이거든요. 영상을 만들 때도. 근데 이게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뭐 매번 동영상 올릴 때 항상 그래요. 이번 영상 망했다. 이번 영상 안 된다. 그래도 여기서 지금 뭐 후회되는 거 없지? 열심히 했지? 뭐 대충 안 했지? 이렇게 하고 올리거든요. 요런 이제 저는 마인드셋이 이런데, 저도 저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대단해요. 근데 전 저렇게 평생 못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요게 오히려 미디어 선배님의 지혜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내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저희도 그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어쨌든 뭔가를 했을 때 잘 안 될 거 알아도 이거 잘 안 되겠지. 근데 내가 제작자로서 이거 만족해. 사실 그 질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서 내가 이거 했던 거에 내가 이 영상에 만족하냐 안 하냐.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게 사실 오히려 더 그 100만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비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것만 보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그러니까 들으면서 저는 동우님은 좀 더 내적으로 이거를 판단을 하고 저는 어쨌든 이거를 볼 때 외적인 걸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되냐 안 되냐의 그 결정을 하는 거는 외적인 부분이란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더라도 이거 되고 안 되고는 세상이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거에 더 집중을 해서 뭔가를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어떠세요? 예술가로서 조금 더 그러니까요. 다를 것 같은데.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토픽 뭐로 갈지. 다음 토픽 탈모로 가려고 빌드업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뭔지 알죠. 네, 뭔지 알죠. 예. 근데 뭐 조금 이제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예, 이제 계산기 돌아간다. 예, 예. 멋에 궁금한 거예요. 저는 멋 부리는 거에 대한 그거와 이제 자기 돈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그냥 계속 멋있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견해가 궁금한 인디 아티스트로서 특히 인디라는 레이블. 그러니까 뭐 굳이 그걸 가두고 싶진 않지만 그쵸. 예, 인디 킹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예. 예. 인디 아티스트는 또 인디는 또 멋이 없으면 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디의 그 브랜딩은 사실 멋이 다야. 그러니까 그치. 돈은 오케이. 근데 멋. 이게 다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서 좀 앞장서시는 분이라.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너무 뭔가 제가 막 이야기를 할 정도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미 마인드셋이 좋은 것 같아요. 결과에 나는 연연하지 않을래. 근데 조금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어쨌든 그냥 기대치를 내가 높이면은 아무래도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조금 배제하고 맨 마지막에 내가 이 작품에 만족을 하냐 안 하냐 이걸 냈을 때 후회하냐 안 하냐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럼 너도 좀 그런 마인드? 근데 좀 더 부정해서 마지막 그러니까 긍정에서 마지막 부정 한 방울 아닌가요? 저는 좀 근데 음악은 특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얼마나 이런 게 많았겠어요. 이거 나오면은 그래미 간다. 나 이거 1000억 번다 이 노래로. 근데 잘 안 되고 막상 생각했던 그리고 것보다. 그냥 냈는데 잘 되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근데 이게 사실은 창작할 때도 그렇거든요. 음악할 때 내가 막 엄청나게 상태가 좋아. 막 운동도 하고 뭐 좋은 뭐 컨디션을 만들고 뭐 어쩌고 다 했어. 뭐 비타민 C 먹었어 아침에. 그러다가 작업을 했는데 개 안 나와. 그리고 어쩔 때는 막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난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막 뭐 엽떡 먹고 이래가지고 몸 컨디션이 안 좋아. 근데 개 잘 나와.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김종서 형님 나오셨는데 그분도 네. 어쨌든 하셨던 말들이 존버. 저는 오히려 그게 멋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하는 거. 내 자리에서. 근데 이제 그런 좀 나한테 이걸 보고 질문하는 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가 안 좋아하는 건가 그 정도의 질문을 꾸준히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오래 하면서 그것까지 가져가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예. 탈모 얘기나 할까요? 탈모 얘기요? 네. 탈모 있으시다고 하는데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심은 겁니다. 앞쪽을. 그래요, 심으신 거예요, 머리. 심어서 지금도 넓은데. 심은경. 네? 아니요. 안 심었을 땐 거의 여기 있었죠. 예. 심어서 이렇게 됐고. 제가 사실 최근에 네. 비공식적으로 탈모 진단을 받아버렸어요.
그 신우석 감독님이라는 분이 아, 한번 네네네. 나왔는데 카레 먹으러 갔는데. 저희가 이제 따로 커리를 한번 아이고, 먹었어요. 아이고. 저한테 근데 탈모약 드세요? 이러시면 갑자기 밥 먹다가 아, 아무런 빌드업 없이 무례하네요. 탈모약 드시죠? 이러는 거 에? 이랬더니 난 당연히 아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먹고 있는 줄 알았대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감독님 말 탈모인들은 이제 서로를 이제 이제 알아본다. 루킹아웃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내가 지금 너한테 이게 막 아플 수 있겠지만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왜냐면 더 빠지기 전에 어쨌든 경각심을 먹어라. 가지는 게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네. 정말 무례하시네요. 아니면은 뭐 잘 나가는 미디어 그거라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파티 파이팅 상대로 콜라웃 하시는 건가요? 예? 저도 이번에도 엄청 대박 났잖아요. 그 장원영 씨 나오는 거. 진빔. 예, 그거. 그게 돌고래 유기단이었군요. 아니면 어떡하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원영 지금 그게 또 대박이 네. 났구나. 근데 어쨌든 그 탈모인으로서 모발 이식까지 경험을 하신 이제 정통적인 탈모인인데 네. 그 좀 저 좀 진단 좀 해주세요. 진단 좀 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머리가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게 머리를 잘 안 감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샴푸를 안 했었는데 이제 샴푸를 다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샴푸를 네.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머리가 나기는 해요. 근데 제가 하고 또 오일을 바르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앞머리가 가끔 떡져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뭐야 빌드업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근데 머리에 힘은 좀 없으신 건가요? 어떤? 머리 힘은 여기는 이제 딱 봐도 머리에 지금 힘이 딱 느껴지잖아요. 여기 약간 좀 이게 얇기라든지. 제가 좀 근데 신동훈 형이랑 좀 모질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약간 얇은 느낌이 조금 있어. 그리고 이제 자기 선조들을 따라갔을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봤을 때 저는 100%입니다. 그냥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미 뭐 여기로 그냥 뭐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좀 어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뭐 잠시만 네, 살짝만 공개를. 제 이마가 좀 넓은 편이긴 해요. 아, 원래 그러면- 넓었어요. 빌드업이 조금 많아요. 원래 넓었어요. 오일 발랐고 원래 넓었고. 원래 이마는 원래 넓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마는 제가 심지어 이게 좁아진 거예요. 살면서. 진짜요? 어렸을 때는 진짜 이마가 얼굴 이쪽으로 조금 향하고 있거든요. 양쪽으로. 원래 그러니까 원래 태어나기부터 M자로 태어나긴 했어요. 예.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발달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전 이제 이렇게 계속 벗겨질 사람이었고. 네, 이렇게. 그래서 약도 그러면 아예 안 드시고 계신 거예요? 저도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약을 먹는데 이제 신 감독님은 이거 뭐 부작용 없다. 1000명 중에 1명이 발기부전 뭐 이런 굉장히 낮은 거다. 근데 이게 우울증? 사실 저는 탈모가 온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너가 아직 모발이 남아있어서 할 수 있는 여유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아직 그쵸? 여유가 있으니까 되는 거죠. 조금 조언 좀 해주세요. 저는 어쨌든 뭐 약은 안 먹더라도 최소 탈모센터에 가서 탈모인지 아닌지 검진이라도 일단 받아봐라라고 좀 푸시를 하는 쪽인데 한의사한테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의사 녹용을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은 그럼 뭐예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호르몬제를 먹기가 싫은 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아. 그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 약을 맞죠, 먹기가 싫은 거죠. 왜냐면 맞죠. 그게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는 팩트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머리 빠져도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더 심한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냥 밀는 게 낫지 않나. 미는 게 낫지 그럼 않나. 그때는 뭐 이제 또 이식도 있고. 그죠. 저 한 5년 정도 탈모약 먹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탈모약 먹은 분 중에 진짜 중도 하차하신 분들이 있어요. 좀 약간 뭐 기력이 없어지는 것 같다, 뭐 우울해지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그만두기도 하더라고요. 저 그냥 계속 먹고. 혹시 그 있었는데. 금달 하셨을 때 탈모약을 드시고 계셨나요? 네, 저 계속 먹고 있었죠. 그때도. 그래서 지금 차이가 별로 없었나? 이게 1년을 갔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네. 그럴 수 있다. 감퇴가 좀 진행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2주 전에 마지막으로 야동을 봤다는 이 데이터도 네. 약간 조금 다시 심오하게 다가오네요, 저한테.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조금 근데 심사를 증상이 해주세요. 있다. 네, 보니까 이마의 형태나 그 모발의 힘이나 이런 걸로 느껴봤을 때 네. 예,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네, 있다고 봅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슬프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발 이식은 터키에서 하셨나요? 한국에서 했습니다. 터키가 근데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모발 이식을 어쨌든 앞줄에 조금
1, 2, 3줄에 좀 넣잖아요. 맞아요, 머리를. 맞아요. 근데 이게 뒤로 까지면서 그 앞에가 섬이 되는 경우도 전 봤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굉장히 오래전에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된. 네. 저도 그게 이제 걱정이긴 하죠. 그때는 저도 이제 밀어야죠. 그때만큼은 더 이상 뭐. 음. 그리고 여기 뒤에서 가져오는 거는 아시나요? 탈모 그거. 뒤에 뒷머리에. 여기가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보시면은 이렇게 기르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음. 여기가 탈모 유전자가 없대요. 여기는 탈모일 수가 없대요. 위에만 요렇게는. 있다. 네, 여기까지만. 예. 오이칸이 되는 분은 못 봤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음. 그래, 여기서 뒤에서만. 아, 그러면은 그 양 말고 좀 예방할 수 있는 팁이나 관리 팁 이런 거 있나요? 그거는 사실 건강하게 사는 거랑 똑같아서 이런 좀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은 어렵죠, 지키기가. 뭐 예를 들어 뭐 술 안 해도 뭐 밤 늦게 정시, 정각, 스님처럼 생활해야 건강하다는 건데. 근데 준호 씨는 이미 스님처럼 생활하고 있는데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고기도 안 먹고 밀가루도 안 먹고 고기 먹어야죠. 고기를 안 먹어서 빠진 거예요. 그런가? 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건 거의 여기에 이제 기본이 아닐까. 근데 몰라,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네.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은 일본 얘기로 다시 돌아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본 얘기로 근데 저 돌아가시죠. 공통점 저도 일본에 살았었고 네. 신동건 와. 선생님도 일본에 저도 뭐 일본 친구도 많고 일본 놀러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눈빛이 좀 슬프다. 일본 좋아합니다. 네. 네, 일본 좋아해서 저도 좋아해요. 네, 일본 얘기로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제가 유튜브 봤을 때 네. 이제 사실은 그 싸움 컨텐츠 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영상을 봤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뭔가 좀 싸움에 대한 요런 열망이 일본 알바하면서 좀 무례한 손님이 있었다. 요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례한 사람 많았죠. 많다. 근데 오사카라 그런가? 일본인 중에 근데 그게 거의 어지간하면 한국인이었어요. 이야, 어글리 코리안이 또?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뭐 많이들 들어봤는데 외국 가면은 한국인 조심하라는 말이 일본에서도 똑같더라고요. 그 LA 한인타운 가면 항상 거기에 이제 양아치 부동산 스캠은 좀 많이 치시죠. 진짜 저도 그렇죠. 한인 부동산 진짜 조심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좀 특이 케이스로 유튜버를 하는 상태에서 거기를 갔고 그리고 제가 뭐 인생에 여러 가지 저의 인생 섹션들이 있어요. 옛날에 막 싸이월드 하던 신동훈이 있고, 알죠. 그 예신대로 뭐 쿠쿠쿠르였던 제가 있고, 그다음에 무한도전 TV에 나갔던 신동훈이 있고, 현재 디컨터가 있고. 근데 이거를 다 알면 좋은데 그 초반 막 싸이월드 아니 무한도전 나왔던 그 개로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의 오사카에 관광지니까 이게 놀러 왔는데 제가 있는 거예요. 무한도전 개? 네, 거기까지. 무한도전 개도 아니 무한도전 도라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고 제가 알바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게 뭐 나쁜 직업도 아니지만 알바를 하는 게 제가 그냥 망한 줄 아는 거예요. 100만 유튜버의 그 위험은 모른 채. 그죠. 100만 유튜버인 거 모르고 그리고 100만 유튜버 일지연정 여기서 알바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여기서 망했네. 근데 이제 제가 또 술집에서 일했어요. 네. 이 작가야. 네, 그죠. 이 작가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또 취객이 또 계셨고 그 제가 새벽에도 알바를 했기 때문에 이제 2차, 3차 이미 얼큰하게 취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혹시 막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왜 일하고 계세요? 일이 좀 어려우세요? 꽂히는데? 아니면 거기 이미 살짝 긁히고 있죠. 그 있는데 그분이 또 이제 구찌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남성분이셨는데 이제 뭐 한국에서 뭐 중고차 같은 걸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명품 중고차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오케이. 네, 막 마세라티 빌려주고. 요거는 팩트인가요? 아니면 그냥 팩트, 완전 팩트예요. 팩트다. 오케이, 한성모터스 뭐 이런 느낌. 네임드랍까지. 자기 뭐 한국에서 뭐 이런 거 중고차 이런 거 하고 뭐 캐딜락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주세요. 뭐 유튜브 하시니까 뭐 그런 거 하시니까 제가 막 저는 협찬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모자를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 구찌 모자를 저한테 이렇게 얹더라고요.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필요하시면은 뭐 파시던지 하셔도 돼요. 근데 그때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거 막 너무 좀 무례하다. 근데 그거는 50만 원 이상의 어쨌든 얼링이 있는 거잖아.
뭐 그냥 무례하게 하면은 빵원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제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더러웠던 거죠. 더러웠던 사람의 머리에 있던 게 내가 써이고 내가 그 말을 들은 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뭐 전 알바니까 뭐 제가 뭐 어떻게 거기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막 비자도 잘리고 그쵸. 불이익이 외국이니까 더 많으니까. 일본은 또 접촉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다 한국에 있는 게 그다음엔 또 뭐 거기에 사는 현지인 분들이 이제 유튜버가 왔다 이러니까 뭐 저희들 역시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아 여기 뭐 사장님 알지? 뭐 내가 또 다 말해놨어. 너 여기 사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해줄 거야. 실제로 제가 도움 받은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아 근데 내가 또 가게를 뭐 하나 하고 있는데 그거부터 하나 유튜브 좀 찍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러려고 온 거 아니라고. 저 그냥 학교 다니는 그냥 알바생이라고. 이런 거절을도 되게 많이 했죠. 그런 게 다 한국인이었고 오히려 되게 배려 많이 받고 막 일본 축제 소개시켜주고 이런 건 다 현지인들. 너가 유튜브를 하니까 야 우리 동네에 축제를 하는데 너 한번 같이 갈래? 이런 거는 다 일본 뭐 아저씨들이 막 추천해주고. 뭔가 본인 업장에 대한 니즈가 아닌 정말로 그 자기의 문화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마음에. 너 유튜브 하니까 내 친구가 그 축제 위원회야. 너 한번 그 사람한테 가봐. 그러니까 자기 가게는 홍보를 아예 원하지도 않고. 네. 구찌 모자는 어떻게 했어요? 받고? 안 받으시죠? 돌려줬죠. 돌려줬죠. 그거 가졌으면 제가 여기서 얘기 못 하겠죠. 근데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있겠죠. 굿즈를 주신 분이 있으셨다. 근데 좀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물론 내가 일본어 공부해가지고 뭐 더 인텔리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사실은 그런 얼굴이 많이 알려진 상태에서 네네네.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러면 이런 조금 아무래도 안 좋은 일들이 맞아요. 많을 텐데 왜 그걸 굳이 했는지 왜 아르바이트를 했지? 그치. 야, 일본 가서 유튜브 영상 만들어도 됐을 텐데. 저는 그것도 또 돌아가서 얘기하면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정통파라고 생각했고, 어학교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죠. 뭐 비자 문제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얘가 지금 여기서 알바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알바하는 게 거짓말이든지 얘가 여기 사장일 것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다 아니었고 그냥 알바였고 전 거기 애들한테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했고 또 새벽 2시쯤이면은 그 일본 호스트 애들이 와요. 오. 걔네들은 잘 나가는 호스트들은 진짜 오히려 매너가 있고 잘 나가지 않는 호스트들은 진짜 싸가지 없어요. 여성분들인가요? 아니 남성분? 남성분 남자들. 호스트는 네, 무조건 남자인데 그냥 제가 외국인은 알고 더 이제 말을 어렵게 하거나 막 하는 거예요. 반말 까는. 반말하면서 뭐 라면에 하면서 파는 좀 적당히 반만 썰어서 좀 아삭하게 해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외국인한테. 아, 약간 그 네. 일본식 약간 미세하게 갈구는 그런 느낌이 있네. 근데 저는 뭐 아삭하게도 모르고 막 이런 걸 모르니까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제 갈구는 거죠. 너 일본에 왔는데 왜? 너 왜 신뢰해? 그리고 막 반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거기는 우버 이츠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면은 또 이제 관리하는 호스트들이 이제 배달 와가지고 야 뭐 떡볶이 2개 줘 이러면은 이 반말로 하는 건데 저는 그때 반말인 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알바하는 일본인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괜찮냐고 막 이래요. 왜?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방금 너무 무례하게 얘기했다. 이런 경우도 이제 많죠. 밤에 일하면은 근데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또 없었죠. 그게 언제 경험하겠어요. 그러면은 그 1년 반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컸던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도 조금 도움이 되고 있는. 외국에서 한국인 만나면 안 된다. 굉장히 좋은 지혜네요. 근데 이거 저도 너도 공감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밴쿠버에서 이제 오래 살았는데 거기가 한인 욕 시작? 한인 커뮤니티가 구려요. 그리고 왜 그럴까? 한인 그러니까요. 한인 그런 막 중고차 이런 데 절대 가면 안 돼. 오히려 눈탱이 친다. 부동산 특히. 그런데 진짜 절대 가면 안 되고 막 한인 홈스테이. 저는 홈스테이가 진짜 최악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게 없었는데 이제 주변에 학교에서 다니는 친구들이 홈스테이 잘못 걸려가지고 완전 돈은 눈탱이 씌우고 막 한 방에서 막 8명이 자고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봐. 개빡센데? 그리고 막 부모님한테는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너 애가 아이고. 지금 막 잘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얘 핸드폰을 다 뺏었고 너 얘랑 연락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쓰레기인데? 월에 막 4,000불씩 뜯어내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 내가. 그래갖고 그리고 막 그 안에서도 막 그런 막 홈스테이 아저씨가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런 막 성추행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 한인들끼리 또 막 그 이상한 군기 문화가 또 생겨가지고 아이고. 막 중고등학교에서 막 애들 패고 이러는 게 막 외국 애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한국 애들끼리 막 그러고 있다니까. 그런 게 좀 세요. 한인들이 문제야. 예, 왜냐면은 이게 또 가면은 좀 외롭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한인들끼리 또 뭉치는 거기서 나오는 그 그죠, 좀 그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그 연대가 있죠. 아무래도. 연대가 있는데 그게 좀 그런 거야. 중독자들끼리 연대하는 거 뭔지 알지? 약간 힘든 사람들끼리. 힘든 아. 약자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좀 안 좋게 연대한 그 그런 주류 사회에 감성이 또 있어. 편입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북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하면 그 트라우마들을 서로 덤핑을 하는 거야. 음. 네, 어차피 백인들한테 우리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저도 한때 이제 특히 대학교에 갔는데 막 이상한 소문들이 나는 거야 또. 굳이 막 필요 없는데 막 내가 뭐 그때 당시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했는데 뭐 어떻게 뭐 지네끼리 막뭐 북쪽이 장구치고 난리가 났어. 나는 그냥 전혀 상관없는. 본인이 잘못한 거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굉장히 좀 이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네. 되게 좀 인기가 많은 그래서 친구였어. 질투가 많아서 사람들이. 질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뭐 저도 뭐 그 막 뭐 못생기지 않았으니까 뭐 사람 그런 분위기가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 대학 당시에. 그러니까 뭐 막 이러면서 막 그때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이제는 끝났다. 이 한인 사회와의 그 연을 줄을 내가 단절해야겠다. 내가 이제 등을 돌리리 하고 그냥 아예 오히려 아예 반대로 가가지고 이제 그때 막 백인 애들이랑 프렛 생활 막 프렛에 조인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걔네들이랑 막 놀고 막 백인들만 쇼핑하는 옷가게에서 알바하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야, 근데 그거 쉽지 않은데. 그 디컨터님도 미국에서 알바 경험이 있으신 걸로. 전 그때 진짜로.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알바를 하시는 분이요. 그때는 이제 진짜 디시워셔였죠. 그때는 진짜 제가 뭐 말 배우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플로리다 쪽이었는데 그 식당에는 그 라틴계라고 하나요? 히스패닉. 네, 히스패닉이 많아서 오히려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다 스페인어. 네, 스페인어로 해서 오히려 그 친구들랑은 괜찮아요. 되게 순수하더라고요. 그쵸. 맛이 좋아요. 그냥 그분들. 무조건 가족만 생각하고 맞아. 네, 무조건 가족 위해서 진짜 1달러, 2달러 더 벌려고 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은 오히려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말은 안 통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잘 맞죠. 진짜로 네. 진짜 애들이 순수하니까. 그리고 이 한인들이 어쨌든 북미 같은 경우는 주류 사회 편입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미세한 차별도 있고 그래서 쌓인 게 많아. 그래서 그걸 약간 좀 더 뉴비인 한인들한테 그거를 조금 푸는 있는 약간 것 같아. 네. 그 약간 폭력이 되물림되는 그런 방송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스토리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힘든 분들이 미국 교회에 모여가지고 또 눈물 흘리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런 모습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맞아. 교회 가지 말라는 말도 참 많이 들었어. 위험하다. 근데 그분들이 이게 교회를 안 가면은 일단 모일 데도 없고 그러니까요. 예. 풀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 미국 유학이 참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암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저의 생각은 어쨌든 나는 여기서 성공할 건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주류 사회에 속해서 성공할 건데, 내가 왜 계속 한국 사회를 등 돌릴 필요도 없지만, 내가 나의 메인 그거는 여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막 그런 우리는 로이드라는 데였는데 거기가 이제 한인 타운이었어. 그러니까 뭐 LA를 치면 그 한인 그런 데였는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영어도 잘 못해. 그런 경우가 있지. 그런 경우가 영어도 있지. 잘 못해. 그러니까 문화도 잘 몰라. 그리고 한인 음식점에서 알바만 해. 이런 애들 너무 많이 보고. 한국 담배 피고? 한국 담배 피고 공항에서 사와가지고. 맨날 뭐 여기 노래방 별로다 그러고 한국 노래방 맞아, 가야 된다 맞아, 그러고 맞아. 맨날 뭐 그런 애들밖에 못 보니까 내가 그게 너무 한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닌데 나는 여기서 성공할 건데 이 친구들은 나는 편입될 거야. 나는 여기에 무조건 브레이킹 할 거야가 너무 셌어가지고 그래서 난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어쨌든 난 영어는 잘하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막 중국인 친구들 그러니까 한국인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막 중국인 베트남 애들 뭐 백인 애들 친구들도 많았고 막 토론토 갔을 때 막 흑인 친구들도 엄청 많았고 좀 다양하게 놀려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내가 거기에 이제 어울릴 수 있다 보니까 회사 생활하는 것도 훨씬 더 편하고 내가 만약에 회사 생활에서 그냥
뭐 로이드만 가는 한국인이었으면 네. 사실 어울리기가 너무 어렵죠. 이 사람들이랑 뭔가 대화가 안 되지. 교류가 문화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무대가. 결국에는 그 주류 사회 원톱인 또 모건 스탠리 입사한 거 아닙니까? 거기는 저는 그쵸. 분이네. 저는 진짜 뭐 거기서 아시안이 저밖에 없었고 와. 그리고 네, 아시안이 저밖에 없었어요. 아니 한 명 있었다. 이란 아재가 하나 있었어요. 이란 아시안이지만 그래도 좀 페르시아 쪽. 페르시안. 이분은 사실 동아시아인은 아니었다. 아시안이라고 보기 좀 애매해. 그러니까 와. 조금 더 백인에 가까워. 유로아시안. 유라시안 느낌이었어요. 유라시안. 유라시안 느낌이었고 사실 뭐 캐나다에서 태어나신 분이었고. 아, 대단하네. 근데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제가 미국 살기 전에는 중국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좀 같은 이제 인종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인 하면 약간 좀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인기도 많았고 실제로 반장에 선거도 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짱까지. 예. 그리고 심지어 부반장이 전교 1등이었어. 어. 그러니까 약간 뭔 느낌인지 알죠? 그냥 인기만 선출되는 약간 그런 아.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때 좀 권력욕과 명예욕에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내가 막 잘 나가야 되고 내가 인기 제일 많아야 되고 이런 좀 욕심이 있었어요. 중국 살면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미국에 이제 갔을 때도 이제 뭐 미드, 글리 이런 거 보면서 아 미식 축구하고 이러면 인기 많아지네. 저거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도 딱 미국에 갔는데 이제 그 한인들이 많진 않았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먼저 손을 내밀더라고요. 같이 놀자. 근데 바로 제가 쳐냈죠. 왜냐면은 너처럼 아 이 친구가 놀면은 이게 그 미국 영화에서 저는 정보를 많이 얻었으니까 약간 그 도시락 약간 이제 놀림받고 이런 이미지로 전락하기 쉽겠다. 그러니까 나는 좀 잘 나가는 백인 무리들이랑 놀아야지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붙었어요. 바로 배제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손을 내밀어줬던 한국인 친구들한테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뭐 베프로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냥 한인들 안 그러네요, 만난다고 진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맞아. 그거 편입이 된 거니까 부럽네요. 비슷한 처지인 줄 알았는데 진짜 대단하네. 네. 아니 뭐 저도 막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한국인들 친구들이 더 많았고, 그러니까 제일 친한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때는 그때 많았고, 대학교 때 이제 훨씬 더 뭔가 그 프리덤을 많이 누렸죠. 아무래도 대학교 때 조금 근데 저희 게스트분들 모셔가지고 저희 얘기만 좀 한 것 같으니까 네. 좀 더 질문합시다. 아, 그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네. 그 유튜브 페이지를 보니까 네. 다양한 일본의 AV 배우들이 합방을 많이 한다. 합방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일본 여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연장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네.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 1번